안녕, 우리 구독자님들, 역사 경제 해결사야. 오늘은 우리 한국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헷갈렸을 얘기 하나 가져왔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5조 원을 팔아치웠거든. 한 달에 45조.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700조니까 정부가 한 달에 쓰는 돈보다 더 큰 금액을 한 달 동안 팔아버린 거야. 그런데 같은 5월 코스피는 22% 올랐어. 5월 29일에는 8,476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 외국인이 45조를 팔았는데 시장은 거꾸로 사상 최고치까지 갔다는 거야. 이상하지?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오른다.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잖아. 근데 왜 5월은 정반대로 갔을까? 이번 영상 끝까지 보면 외국인 매매 진짜 신호 읽는 법 3가지가 손에 잡혀. 끝까지 따라와 봐.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3가지가 손에 잡혀. 첫째, 외국인이 팔았는데 코스피가 오르는 진짜 이유. 둘째, 외국인 매매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셋째, 우리 보유 종목에 따라 외국인 매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사건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자. 먼저 외국인이라는 단어부터 정리하고 가자.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외국인이 얼마 팔았다는 사실 한 명의 외국 사람이 파는 게 아니야.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건 외국 국적으로 등록된 모든 투자자를 다 합친 거야. 그 안에는 미국, 유럽 헤지펀드도 있고 노르웨이 같은 국부펀드도 있어. 일본, 중동 연기금도 있고 그냥 미국에서 ETF로 한국 주식 사 모은 패시브 자금도 있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자금이 한 줄로 묶여서 외국인이라는 한 단어로 표시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외국인이 다 같은 외국인이 아니야. 헤지펀드가 차익 실현으로 던지는 거랑 연기금이 한국 시장 자체에서 빠져나가는 건 완전히 다른 신호거든. 그런데 공식 데이터로는 이걸 구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집단 전체 흐름만 보고 해석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그럼 이 외국인이 뭘 사고 뭘 파는지는 어디서 보냐? 한국거래소가 매일 장마감 후 발표해. 당일 잠정치는 오후 4시쯤, 확정치는 다음 영업일 오전에 나와. 우리가 네이버 증권 메인에서 보는 외국인 마이너스 3,200억 같은 숫자가 다 여기서 온 거야. 근데 외국인이라는 말 하나에 사실 3가지 다른 데이터가 숨어 있어. 이 셋을 같이 봐야 5월 같은 모순이 풀려. 하나씩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 시장에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짧게 짚고 가자. 한국 증시에 외국인이 직접 들어오기 시작한 건 1992년 1월 3일이야. 그전에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 없었어. 1992년 1월 3일이 바로 그 문이 열린 날이지. 첫날 외국인이 산 금액은 약 69억 원이었어. 69억이 지금 보면 작아 보이지만 그게 출발점이었어. 그날부터 외국인 비중은 천천히 올라갔어. 1990년대 중반에 10%대, 2000년대 들어 20%대로 올라섰고 외환위기 이후 한국 주요 대기업 지분을 외국인이 대거 사들이면서 30%대로 들어갔어. 그 이후 한국 증시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은 30에서 40% 사이를 30년 넘게 오갔어. 그런데 올해 2026년에 그 비중이 또 한 번 큰 변화를 보였어. 이게 진짜 핵심이야.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올해 초 외국인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36.28%였어. 그런데 5월 19일 기준으로는 39.43%까지 올라갔어. 4개월 반 만에 3.15%포인트가 오른 거지. 5해 9달 만에 최대치, 사실상 사상 최고 수준이야. 그런데 같은 기간 외국인 누적 순매도 금액은 무려 91조 원이야. 91조 원어치 팔았는데 시총 비중은 사상 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림이지. 이걸 풀려면 외국인이라는 한 단어 안에 숨어있는 3가지 데이터를 분리해서 봐야 해.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야. 외국인 매매를 진짜로 읽으려면 데이터 3가지를 같이 봐야 해. 하나씩 풀어줄게. 첫 번째는 당일 순매수 순매도 금액이야. 매일 장마감 후에 뜨는 외국인 마이너스 3,200억 같은 숫자. 이건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여줘. 단기 심리 신호지. 그런데 이 숫자 하나만으로는 추세를 못 읽어. 어제는 5천억 사고 오늘은 3천억 팔 수도 있거든. 하루짜리 데이터야. 두 번째는 닷새 20일 누적 순매수 금액이야. 최근 닷새 동안 외국인이 얼마를 사고 얼마를 팔았는지 합쳐서 보는 거지. 20일이면 약 한 달이야. 이게 누적 추세를 보여줘. 닷새 20일이 둘 다 매도면 추세가 진짜 매도 쪽으로 굳어진 거고 한쪽만 매도면 단기 조정일 수 있어.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한 가지가 안 보여. 5월에 외국인이 45조 팔았고 연초부터 누적 91조 팔았다는 건 누적 매도가 명확하게 매도 추세야. 그럼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야 정상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세 번째 데이터가 필요해. 외국인 시가총액 지분율이야. 이게 진짜 흐름을 보여줘. 외국인이 들고 있는 한국 주식 가치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지. 5월 19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은 39.43%였어. 연초 36.28%에서 오히려 3.15%포인트나 올라간 거지. 91조 팔았는데 비중은 왜 올랐을까? 답은 단순해. 외국인이 들고 있는 종목들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야. 외국인이 들고 있는 핵심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야. 5월에 이런 반도체주가 크게 올랐어. 그래서 일부를 팔아서 차익을 실현했어도 남은 보유분의 가치가 더 빠르게 올라서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거지.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이걸 외국인은 오히려 한국 주식 비중 확대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어. 핵심은 이거야. 91조 매도가 한국 탈출이 아니라 차익 실현 매도였다는 거.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를 정리하면서도 비중은 사상 최고로 유지한 거지. 이게 사례 하나만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야. 비슷한 사례를 몇 개 더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 2026년 5월. 우리가 방금 본 사건이야. 외국인이 연초부터 5월 19일까지 91조 순매도했어. 그런데 지분율은 36.28에서 39.43%로 사상 최고를 찍었어. 당일 누적은 매도였지만 지분율은 상승. 진짜 신호는 한국 시장 비중 유지였어. 두 번째 사례, 2024년 8월. 외국인이 단기간에 큰 폭의 순매도를 보였어. 일부 언론은 외국인 탈출 헤드라인을 뽑았지. 그런데 그때도 지분율 변화는 제한적이었어. 결국 9월부터 다시 매수로 돌아왔고 시장은 회복했어. 당일 매도 한 줄만 보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저점에서 따라 팔았을 가능성이 높아. 세 번째 사례,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직후. 그때는 진짜 외국인이 빠져나갔어. 당일 매도, 누적 매도, 지분율 하락이 세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 세 가지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니까 진짜 매도 신호였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코스피는 단기간에 큰 하락을 겪었어. 네 번째 사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빼냈고 당일 누적 지분율 세타, 매도로 정렬됐어. 그래서 시장이 크게 빠진 거지. 사례를 보면 패턴이 잡혀. 셋 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면 진짜 신호야. 한두 개만 매도고 지분율은 유지되면 단기 차익 실현일 가능성이 높아. 정직하게 짚을게. 이게 100% 들어맞는 공식은 아니야. 시장에는 다른 변수가 많고 외국인 매매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 다만 한 가지 숫자만 보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해. 그럼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영상에서 손에 쥐고 갈 공식 한 줄 이제 나온다. 외국인 매매 세 가지 데이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당일 금액은 분위기, 누적 추세는 흐름, 지분율은 진짜다. 외워두면 앞으로 외국인 매매 헤드라인이 떠도 흔들리지 않아. 자, 그럼 이걸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이트랑 메뉴까지 알려줄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주소는 data.krx.co.kr. 검색창에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 치면 바로 나와. 거기 들어가서 위쪽 메뉴에서 통계 클릭, 그 다음 주식 클릭, 그 다음 투자자별, 거래 실적 클릭하면 외국인이 매일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가 표로 나와. 지분율 변화는 같은 사이트 통계 메뉴에서 투자자별 보유, 시가총액 비중 메뉴로 들어가면 일별로 나와. 네이버 증권 종목 페이지 하단에도 종목별 외국인 보유율이 떠 있어. 둘 다 무료고 누구나 볼 수 있어. 함정 하나 짚을게. 당일 금액 단독으로 판단하지 마. 진짜 위험한 게 그거야. 헤드라인에 외국인 5천억 매도 한 줄만 보고 따라 파는 거. 반드시 닷새 20일 누적이랑 지분율 변화 같이 봐야 해. 한 가지만 보면 5월처럼 통념과 반대인 시장에서 무조건 틀려.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5개 풀어줄게.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외국인이 팔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정답부터 말해. 안 돼. 5월처럼 매도해도 지분율이 안 떨어지면 차익 실현일 뿐이야. 누적이랑 지분율 같이 봐야 진짜 매도인지 알 수 있어. 두 번째 질문. 외국인 지분율은 어디서 봐?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통계 메뉴에서 일별로 볼 수 있고 종목별로는 네이버 증권 종목 페이지 하단 외국인 보유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세 번째 질문, 외국인 매매 데이터가 실시간이야? 아니야. 당일 잠정치는 장 마감 후 오후 4시쯤 KRX가 공개해. 확정치는 다음 영업일 오전에 나와. 실시간 매매 흐름은 증권사 HTS, MTS에서 일부 볼 수 있지만 공식 데이터는 시차가 있어. 네 번째 질문, 외국인이라고 다 같은 외국인이야? 아까 풀었듯이 아니야. 헤지펀드, 연기금, 국부펀드, ETF 패시브 자금이 다 섞여 있어서 공식 데이터로는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구분 안 돼. 그래서 누적 추세랑 지분율로 집단 전체 흐름만 봐야 해. 이게 데이터의 한계야. 다섯 번째 질문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 매매를 어떻게 봐야 해? 두 가지만 봐. 첫째,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이 한 달 단위로 떨어지고 있는가? 둘째, 코스피 전체 외국인 누적 매도가 20일 이상 한 방향으로 굳어지는가?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이면 진짜 매도 신호야. 어긋나면 단기 노이즈로 보면 돼. 정직하게 한 가지 더 짚을게. 이 도구로도 시장 방향을 100% 맞출 수는 없어. 외국인 매매는 시장을 움직이는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이야. 다만 한 줄짜리 헤드라인보다는 훨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거, 그게 오늘 영상의 진짜 가치야.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보유 구조별로 활용법 정리해줄게. 첫 번째 그룹, 한두 종목에 자산이 집중된 우리 구독자님들.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한 달 변화만 봐. 종목 지분율이 떨어지면 누적 매도가 그 종목에 집중된 거야. 종목 페이지 하단 외국인 보유율 한 달에 한 번만 체크해도 충분해. 두 번째 그룹, 코스피 ETF나 분산 투자 중인 친구들. 코스피 전체 외국인 누적 매도가 20일 이상 매도 방향으로 굳어지는지만 봐. 단기 노이즈는 무시해도 돼. KRX 통계 메뉴에서 20일 누적 한 번씩 확인하면 돼. 세 번째 그룹, 미국 주식이랑 한국 ETF 같이 들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외국인 매매를 환율 신호로도 같이 봐. 외국인 매도가 길어지면 원화 약세 가능성이 같이 올라가서 미국 주식 원화 환산 수익이 같이 움직이거든. 한국 매도와 환율은 따로 가는 게 아니야. 자, 정리해보자. 오늘 들고 갈 도구 세 가지야. 첫째 분류 도구, 외국인 매매 세종 데이터, 당일 금액 닷세, 20일 누적 지분율. 둘째 판단 기준, 누적 추세 방향이랑 지분율 변화가 같은 방향인지. 셋째 한 줄 정리, 당일은 분위기, 누적은 흐름, 지분율은 진짜다. 결국 외국인 매매는 한 가지 숫자가 아니라 세 가지 그림을 같이 봐야 진짜가 보여. 헤드라인에 외국인 91조 매도 한 줄만 봐선 시장을 못 읽어. 91조 팔면서도 비중은 사상 최고로 올린 5월에 진짜 그림은 세 가지 데이터를 같이 봐야만 보였잖아. 그림 세 개를 같이 보는 건 우리야. 오늘은 외국인 매매 읽는 법 풀어줬는데 그럼 외국인이 그 자리를 비울 때 누가 받아주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는 기관 매매 읽는 법 풀어줄게. 한국 증시 매매 읽는 법 시리즈 두 번째 챕터야. 시리즈로 같이 따라와봐. 구독이랑 알림 설정 안 해놨으면 지금 한번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